안녕하세요. 22년 결산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4개를 운영했지만 이제는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존 2호가 경기도 연천에 완공되어서 23년 5월부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발전소는 최북단인 강원도 철원, 경기도 연천, 충청남도 공주, 최남단 지역인 경상남도 함안까지 다양한 지역에 있습니다. 2023년에 태양광 발전 사업에 영향을 미친 사건이 몇 개 있는데, 첫 번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상반기에 여전히 높았다가 하반기로 가면서 조금 내려왔습니다. 두 번째는 해외 기업들이 RE100 대응 요구가 있어서 국내에서 REC라고 부르는 재생에너지 인증서가 비싸게 팔렸습니다. 세 번째는 엘니뇨 영향으로 비가 자주 와서 발전량이 좀 줄었습니다. S&P는 한전이 전기를 사주는 값인데요. 2019년이 코로나 전 가격인데 100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LNG 가격이 올라가면서 연초에 200원 수준으로 급등했다가 다시 내려왔는데, 러시아 가스관이 폭파되면서 다시 상승해서 9월부터 1kW 시당 250원을 넘겼습니다. 2023년 초에도 250원 가까이 유지되다가 유럽이 겨울을 잘 넘기면서 LNG 사재기가 끝나고 150원 정도로 내려왔고, 연말에는 130원 정도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요약하자면 23년 연초에 전기를 상당히 좋은 가격에 팔았습니다. 연평균 S&P를 보면 2022년이 평균 196원으로 역대 최고였고, 23년도에도 평균 167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사실 화폐 가치 하락을 감안하면 2012년에 평균 160원이었던 게 더 가격이 높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2023년은 전기를 좀 비싸게 팔았던 해는 맞습니다. 자, 그럼 발전소 실적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전소는 공주 유선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가동한 지 10년 차이고요. 용량은 20kW이고 충남 공주에 있는 부모님 댁 옥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거 만들 때 6천만 원 정도 들었는데 요즘은 3천만 원 이하로 설치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 발전소는 S&P는 변동되는 대로 받고 REC는 고정된 가격으로 한수원이 사가는 12년짜리 장기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연간 발전량을 보면 22년 대비 무려 6%가 줄었습니다. 원래 매년 조금씩 발전량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이렇게 한 해에 6%가 줄어든 건 엘니뇨 영향이 큽니다. 11월, 12월 발전량이 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도 전기가 비싸게 팔려서 연매출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634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22년 매출과 비교하면 14%가 줄었는데, 이건 22년에 전쟁 영향으로 S&P가 비정상적으로 높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와 전쟁 여파가 없었던 2019년 매출이 5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3년 매출은 상당히 준수했습니다. 누적 실적을 보면 23년 말 기준으로 9년 5개월간 총 5,109만 원의 매출을 얻었습니다. 이 발전소는 집 옥상에 있어서 인터넷 비용도 따로 안 나가고 제초도 필요 없고 규모가 작아서 월 6, 7만 원 이상 들어가는 안전관리인도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일한 지출은 월 1만 원의 원격 모니터링 비용이라서 매출이 거의 그대로 수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금 회수 관점에서 보면 85.2%를 회수했습니다. 작지만 실속 있는 자산으로서 역할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전소는 2015년 8월부터 가동한 수연 태양광입니다. 설비 용량은 소형으로 우대받을 수 있어서 가장 많이 하는 크기인 99kW입니다. 설비 투자금은 한전 개통 연계비까지 해서 2억 3천만 원 들었습니다. 이때 자재비가 지금보다 많이 비쌌고 인버터실도 따로 만들고 해서 추가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참고로 요즘 99kW 태양광 발전소 공사비는 한전 개통 연계비 포함해서 1억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수연 발전소도 공주 유선 태양광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REC만 장기 계약을 해서 S&P 상승으로 혜택을 좀 받습니다. 연간 발전량은 22년 대비 무려 8%가 줄었습니다. 원인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전량은 역대 최저지만 전기 가격이 높아서 매출은 역대 두 번째인 2,949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발전량 8% 하락의 원인은 엘니뇨로 인한 강수량 증가도 있지만, 여기에 더해 나무가 너무 자라서 음영을 만들어낸 게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발전소를 잘 안 가는데 수연 태양광은 제가 관리하고 있어서 풀도 베어줄 겸해서 23년에 서너 번 정도 갔었습니다. 풀을 베면서 관찰해보니 나무 그림자가 햇빛을 많이 가리더라고요. 작은 그림자는 큰 상관없지만 저렇게 큰 그림자가 들이우면 전기 생산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패널 사이 틈으로 나무가 자라 올라와서 그림자를 만든 곳도 있더라고요. 발전소를 너무 내박쳐둔 저를 반성하며 높이 자란 나무들을 최대한 베어냈습니다. 이게 추석 때였는데 12월에 다시 가보니 남쪽으로 큰 나무들이 그림자를 들이우더라고요. 그래서 또 잘라냈습니다. 누적 실적을 보자면 총 2억 3천만 원을 투자해서 만들었는데 2023년 12월까지 2억 135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수연발전소는 인터넷 비용, 안전관리인 선임비 등 해서 1년에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접속반 1개 교체하고 모니터링 장비도 한번 교체했는데 합쳐서 2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종합하면 8년 반 동안 들어간 관리비 약 850만 원 포함해서 지금까지 관리 비용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들었고, 이걸 제외하면 1억 9천만 원 정도를 벌었으니 투자금의 83% 정도를 회수한 셈입니다. 세 번째 발전소는 강원도 철원에 있는 승연 태양광입니다. 설비 용량은 수연 태양광 대비 10배 큰 995kW이고 설비 투자금은 16억 원 들었습니다. 이 발전소는 2017년에 만들어진 S&P 퍼스-REC 보조금을 합쳐서 고정 가격으로 20년 동안 정산받는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단가는 1000kW시당 17만 8천 원입니다. 수현 태양광이 맺은 예전 계약 방식은 REC만 장기 계약하는 식이라서 S&P가 변동되면 1kW시당 단가가 변합니다. 20년 장기 계약은 S&P가 오르면 REC를 덜 주는 식으로 해서 1kW시당 단가가 20년간 쭉 똑같이 갑니다. 이런 방식은 인플레이션을 생각하면 손해보는 느낌이 있는데 대신 S&P가 계약 단가를 넘어가면 그건 인정해주는 방식이라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는 가능한 형태입니다. 발전량은 여기도 4% 줄었는데 아무래도 북부 지역이 남부 지역에 비해서 태풍 영향이나 장마 영향이 좀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연간 매출은 22년 대비 무려 13%가 줄었습니다. 정부가 큰 발전소들은 S&P가 많이 올라도 적용을 받지 않는 임시 조치를 22년 말부터 적용해서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22년이 전쟁 영향으로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23년 매출은 정상적인 수준입니다. 승연태양광 발전소는 PF금융으로 만들어서 매출의 대부분은 원리금 상환에 쓰이고 이익이 생겨도 법인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제가 인출해서 쓰기도 어렵습니다. 초기 투자비는 PF금융을 한번 갈아타면서 회수를 한 상태이고 원금을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면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어서 관리하면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돈이 급해지면 팔아서 현금화도 가능한데 그냥 죽을 때까지 가져갈 계획입니다. 네 번째 발전소는 경남 함안에 있는데 사진에 보이는 게 총 300kW 규모이고 이 중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공존 1호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공존 1호도 수연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99kW짜리입니다. 창고 지붕을 임대해서 만든 거고 설치비는 총 1억 4천만 원 들었습니다. 수연 태양광 만들 때 보다 설치비가 참 많이 줄었습니다. 20년 장기 계약을 맺었고 1000kW시당 18만 2,500원을 받습니다. 남의 지붕을 쓰다 보니 연 임대료로 3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로 설치하면 일정 기간 뒤에 건물 주인에게 설비를 넘겨주는 계약을 합니다. 임대 계약은 23년인데 태양광 패널 보증 기간만 30년인데 23년만 쓰고 넘겨야 한다니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이 공존 1호는 역사가 좀 짧아서 썰렁합니다. 21년 3월에 가동을 시작해서 22년에 처음으로 1년 내내 가동했습니다. 23년 발전량은 22년 대비 7% 줄었습니다. 역시나 엘니뇨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출은 22년에 S&P 폭등으로 초과 매출이 발생해서 높았습니다. 발전량도 꽤 준수했고요. 23년에도 약간의 초과 보상이 있기는 했지만 한두 달만 살짝 더 받은 거고 발전량이 많이 줄어서 22년 대비 매출은 12% 줄었습니다. 누적 실적을 따져보기에는 좀 이르지만 이 발전소는 태양광 공사비가 많이 저렴해졌을 때 만들었고 지붕에 설치해서 REC 가중치 1.5배를 받아서 계약 단가가 꽤 좋습니다. 3년치 임대료 900만 원을 제하고 계산해도 2년 9개월 동안 5,997만 원의 투자금을 회수했고 회수율이 이미 42.8%입니다. 이 추세면 6년 반 정도면 투자금은 전부 회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발전소는 23년 5월부터 가동을 시작한 공존 2호 발전소입니다. 아래에 길게 보이는 게 이번에 지인들과 함께 만든 총 300kW 발전소이고
맨 위에 약간 떨어져 있는 건 모르는 사람이 예전에 만든 발전소입니다. 공존 2호는 위에 붉은색으로 표시한 겁니다. 설치 용량은 여기도 99kW입니다. 이 발전소는 제가 처음으로 중국 브랜드인 JA 솔라 패널을 썼습니다. 양면이 다 유리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더 좋고 보증기간이 더 긴데 가격도 99kW 기준 국산 패널 대비 1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서 좀 고민하다가 이걸로 결정했습니다. 인버터도 중국 브랜드인 화웨이 모델로 설치했습니다. 화웨이 인버터가 가격이 약간 있는데 소음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민원 문제가 적다고 해서 결정했습니다. 공존 2회 사용된 태양광 패널 효율이 21% 정도 되는데 효율이 좋아져서 예전보다 적은 300평 정도에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2015년에 만든 수연태양광은 16% 정도의 효율인 패널을 써서 500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했습니다. 설치비는 한전 개통 연계비 포함해서 1억 4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수연태양광은 2억 3천만 원 가량 들었으니 그 사이에 정말 많이 싸졌죠. 그런데 공사비가 내려가다 보니 장기 계약 단가도 낮아졌습니다. 공존 2호는 1000kW 시 당 15만 3,900원에 했습니다. 공존 1호 장기 계약 단가가 1000kW 시당 18만 2,500원이니 약 16% 싸게 전기를 공급하는 셈입니다. 계약 단가는 좀 아쉽기는 한데 태양광 전기를 싸게 공급하는 게 바람직한 면도 있으니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물가 안정에 기여해야죠. 공존 2호는 월별 발전량을 보면 가동 첫 달인 5월에 20일 정도만 가동했는데 1만 kWh를 넘겼고 6월에는 14,000kWh로 상당히 높은 발전량을 보였습니다. 7월에 통신 문제로 데이터 누락이 발생해서 발전량이 확 줄었는데 7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아쉽게도 11월, 12월에 눈비가 많아서 발전량이 뚝 떨어졌습니다. 월별 매출을 보면 5월, 6월에는 장기 계약이 적용되기 전이라서 REC를 현물 시장에서 팔았는데 RE100 때문에 기업에서 REC를 높은 가격에 사들이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REC를 상당히 좋은 가격에 팔 수 있었습니다. 6월에는 S&P와 REC를 합쳐서 340만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7월부터 장기 계약이 적용되면서 REC에 대한 보상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장기 계약을 안 했다면 좋았겠지만 뭐 어쩔 수 없죠. 대신 장기 계약을 한 만큼 나중에 혹시라도 S&P가 폭락하더라도 1000kW 시당 15만 3,900원을 받을 수 있어서 연 매출은 2천만 원 수준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3년 매출을 보면 1,509만 원 정도를 받았고 연 100만 원 정도의 유지 보수비를 빼면 1,409만 원 정도 회수한 셈이니 가동 기간이 8개월도 안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설비 투자비 대비해서는 나쁘지 않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3년 봄부터 추진한 공존 3호 관련 현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존 3호는 공존 2호 발전소에서 멀지 않은 파주 어유지리에서 진행했습니다. 처음으로 차세대 기술인 N타입 실리콘으로 만든 모듈을 썼습니다. N타입 모듈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존 P타입 대비 장점이 있는데 예를 들어 매년 발전량이 줄어드는 게 덜해서 30년을 사용해도 약 87%의 성능을 유지하는 게 보증 조건입니다. 날씨가 더울 때 발전량이 줄어드는 것도 덜합니다. 새로운 발전소를 만들 때마다 조금씩 더 좋아진 패널을 쓰는 재미가 있는데 이번 패널은 사용된 실리콘 셀 자체가 업그레이드 된 거라서 기대가 됩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유독 부정적인 기사도 많이 나오고 잘 모르면서 돈 안 된다 사기당하니 하지마라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영끌로 아파트 산 사람들, 상가 분양받은 사람들, 특히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아서 고생한다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태양광이 장점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23년 결산치고는 많이 늦었지만 저라도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영상 올려봅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